네, 세상의 모든 지식, 그 지식들 지혜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 저희 3프로TV가 하고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이라는 저희 코너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저희 위즈덤 칼리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많은 지식과 지혜를 좀 전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증시 개장 상황은 또 어떻게 이제 뭐 한 1분 30초 정도 남았군요. 될지. 그러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오늘도 증시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략 후강이라고 몇 주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상황이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후약이야 후약. 요즘에 네. 훅 밀려버려. 그죠? 오후 되면 밀려요. 네. 어제 근데 깜짝 놀랐어. 지난 주간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게 거의 없더만 미국에 비해서. 또 어제 바로 반영해 버리네. 어제 좀 빠졌, 코스닥 좀 빠졌죠 어제. 별 빠진 게 없나 봐. 저요? 저는 뭐 체크가 잘 안 돼 갖고 애들이 봤는데 어제 좀 안 좋았던 쪽이 태양광 이쪽이었나요? 어제 태조 이방원이 거의 다 빠졌죠. 어제는 좀 안 좋았습니다. 대주 이방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버티던 회사가 LG엔솔이에요. 그러니까 9월부터 태조 이방원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 난 게 LG엔솔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뭐 OCI나 하나솔루션,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빠져버렸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 LG엔솔이 좀 안 빠졌다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제 또 김현수 연구원님 아시죠? 하나증권 네. 어제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네. LG엔솔이 나쁘다가 아니라 CATL 대비해서 가치가 한 70%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좀 상대적 매력이 좀 이제 떨어진다. 약간 이런 사야 될 때는 뭐 반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70%까지 올라왔으니까 약간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가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도 일부 좀 있었던 거는 같더라고요. 네. 자, 이제 장은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5% 넘게 상승. 오늘은 또 기분 좋게 상승. 네, 오늘은 일단 그러나 불안불안해. 일단 네 코스피 지수는 17.98포인트 올랐고요. 0.76% 비교적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2,375 정도 좋은 출발을 해줬고 코스닥도 좋습니다. 1% 이상 상승 출발해서 7.49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은 좀 좋은 출발을 오전에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약세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요즘에 굉장히 견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0.7% 올랐는데 하이닉스하고 반대로 가. 네, 하이닉스는 오늘 오늘도 사실 그래. 마이크론도 빠졌어요. 마이크론도 한 1% 빠졌는데 전자가 내가 볼 전자 때 혼자 오른다는 거는 뭐지, 요거는 이거? 이제 반도체보다는 네. 좀 다른 이슈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고 계속 집요하게 얘기한 저 자사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자사주나 뭐 아니면 M&A나 근데 추측은 하는데 뭐 이게 알 수는 없죠. 뭐. 하여튼 집념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죠. 네, 자본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네. 자사주 소각. 그렇지. 네. 파이어.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4년 동안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환원책이 이제 배당 외에는 지금 아직 없는 상황인데 기대는 하는데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M&A를 선택할 수도 있어서. 100조 있대. 100조에 국채 금리가 4% 되니까 4%로 운영하면 100조에 그 4조는 생기네. 100조 갖고 있으면 100조 갖고 있어요. 네. 에? 4조는 생긴다. 물론 4%로 운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3%로 운영한다고 치더라도 3조는 그냥 3조는 생긴다. 100조에.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출발은 좋은데 삼성전자, LG엔솔 좀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가 한 1% 정도, 또 셀트리온도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3% 정도 좀 오르는 것 같고 한 증권사 오늘 좀 보고서도 있었던 것 같고요. LG노텍이 오늘 애플의 그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더라고요. 한 2% 후반 정도 올랐는데 아이폰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이 3.4% 네. 상승하고 있고 FNF가 3.6% 올랐는데 오늘 아마 키움증권에서 의료업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마 거기 탑픽으로 FNF를 좀 꼽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3% 그리고 청주시가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해제가 돼서
이제 또 중국 또 리오프닝 기대감 좀 생겨가지고 FNF가 이제 중국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3.6%. 청도 어디? 스촨성? 스촨? 스찬인가요, 거기가? 네, 청도 네, 스탄이 스촨이죠. 청도도 한 2천만 명 정도 산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대도시라서 네. 거기가 이제 9월 1일부터 이게 셧다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봉쇄가 풀렸다고 합니다. 청두가 그 칭다오 아닙니까? 네. 청도? 총도? 총도는 저 해안에 청두라고 하더라고요. 청두는 청두, 저길 걸? 어? 칭다오 아니에요? 칭다오. 칭다오는 지명? 청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상해랑 상하이 다른 데 있는 건지 아시는 건 아니죠? 스촨에 지진 난데 청도 아니야? 스촨이 사천이고. 네, 사천성. 네. 사천요리. 아, 서쪽은 맞아요. 아, 서부 쪽은 송도라고 맞아요. 해요. 그걸. 아, 청도는 성두랍니다. 성도. 그래. 네. 네. 현지 바람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정우성 나온. 아니, 정우성 별로 안 좋아하지 참 거기. 누구요? 자기가. 정우성? 어. 저랑 철천지 원수죠 이제. 정우성 나온 호우 시절이라고 있었다니까 거기 영화. 거기에 뭐 청도가 그래. 나와요? 송도라 그래. 아, 성도. 네. 자, 성도랍니다. 성도.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HMM이 좀 올랐고요. 페노션도 올랐고 어제 좀 조선주들 좀 흔들렸는데 오늘 현대중공업이 2.5% 그래서 각각 해운 조선업종도 2%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고 LS가 지주사죠. 오늘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 보수 하나 나왔습니다. 3% 올랐고요. 지누스가 2.5%, 또 효성첨단 소재가 한 2% 정도. 야 효청 오랜만에 나온다. 예. 그지? 그리고 그 CS 윈드도 한 2% 이상 오늘 좀 반등이 CS 나오죠. 윈드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출발은 좀 긍정적이고 거의 다 올랐는데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일단 삼성화재 좀 빠졌고요. 현대차, 뭐 하이닉스 이 정도 기업도 LG화학까지 조금 빠지는데 하락폭은 0.5% 안쪽이라 좀 하락폭 자체는 좀 코스닥은 2% 제한적입니다. 이상 올랐는데 뭐가 오른 거예요? 뭐가? 코스닥이요? 오늘 제가 코스닥 같은 봐드릴게요. 경우는 네. 그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오른 게 네페스가 한 4% 정도. 이게 반도체 쪽인데 올랐고 오스코텍은 바이오거든요. 3.7%. 그리고 ST팜이 3.5%. 요게 좀 시총이 좀 큰 편이죠. 요게 그래서 바이오가 좋아요. 매드팩토가 좀 3% 이상 또 올랐고. 매드팩터. 예, 3% 이상. 어느 날부터 좀 달라졌어. 우리 영상이.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RFHIC도 오늘 3.4%. RFHIC. 네. 뭐가 달라졌다니까. 펄어비스도 좀 올랐네요. 네. 네. 오늘 그 아마 정프로님 갖고 계신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이 네. 일단 2-3% 정도씩 오르는 것 같아요. 아,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근데 시총들이 좀 크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한 2%, HLB가 시총 4조인데 한 2%. 그래서 아마 HLB 계열사도 하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HLB 테라. 어디 갔을까 얘가? 좀 어디 갔어요? 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있다. 아, 1.53. 네. 플러스? 플러스죠. 아, 오늘 마이너스 나면 그건 버려야지 오늘 같은 날. 오늘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해? 오늘 같은 날. 네. 다 오르는데. 그래서 오늘 역계를 바이오 벌여야 뭐,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핵심이니까 뭐 네. 그 코스닥에서 근데 이쪽 세 개 업종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늘 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20포인트 올라서 0.88% 네.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9.85포인트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비교적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제하고는 좀 물론 이제 어제도 출발이 좋다 그냥 오후에 밀리긴 했지만 네. 어제 오전보다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더 좋게 오늘은 다릅니다. 예,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좀 오전에 매도가 좀 많은데 요즘에 보면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전기전자를 많이 팔고 오후에 다시 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후에는 이제 급격하게 좀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도 나왔는데 네. 일단 오늘 오전도 거의 한 700억 가까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로 파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이닉스 쪽에 좀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양전했어요.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9만 원이에요. 아니, 9만 원. 저 아침에 이거는 잠깐 밸류콜 빠졌었어요. 때립니다. 정프로가 밸류콜 때려요. 하이닉스. 이 가격이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내 아니, 뭐, 밸류콜에 왜 아무 말을 반응이 하는데. 없어? 헬도 말을 안 해. 예. 아, 이 정도는 밸류콜입니다. 정프로. 예, 이 가격이면 9만 원이 괜찮아요. 좀 PBR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업황이 워낙 좀 말만 하고 그렇다 사진은 말아줘. 아, 제가 말만 해. 예, 알겠습니다. 말만 해. 말은 잘 맞추더라고. 정프로가 예.
이 액션하지 않고 말로 하는 건 네. 요즘 히트레이션 굉장히 높아요. 하이닉스 괜찮은데 이거 무조건 사진은 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전기전자, 화학주, 운수장비 중심으로 조금 팔고 있고요. 반면 오늘 시장이 강한 거는 기관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들이 오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한 700억 이상 외국인보다 더 많이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를 340억 정도 사고 오늘 비금속 광물, 사실 비금속 광물은 시멘트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를 다 매수를 오늘 기관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뭐 시가총액 얼마 안 되니까. 예, 뭐 시장에 큰 영향 안 주는데 그 섹터만 제외하고는 이제 다 매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그 스마트카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편이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리고 공작기계 업체들도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모바일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비교적 그 메모리보다는 좀 세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TSMC 뭐 그 영향인가요, 그것도? 아니, TSMC 쪽은 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근데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쪽이 네. 좀 생각보다는 좀 강한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음원 음반주들도 오늘 좀 강세 일부 보여주고 있고 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일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사도 괜찮은 모습이고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다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 또 팬데믹 뭐 종식됐다라고 어제 한 방송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더나가 폭락을 하고 반대로 여행 항공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레드캡 투어 같은 여행주가 한 4% 이상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도 오늘 좀 모처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의 다 오르고 있는데 좀 빠지는 섹터는 오늘 일부 그 뭐 은행 업종 약간 좀 밀리고 있고 코로나19 약간 수혜받던 바이오주들 일부 좀 빠지고 있고 자전거 섹터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근데 뭐 자전거 기업은 같지는 않은데 NSN이라는 기업이 좀 빠져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섹터엔 좀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뭐 실제 뭐 삼천리 자전거 좀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섹터만 좀 빠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빠지는 섹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것 야, 근데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힘이 좀 있나 봐. 그 얘기 한다고 주가가 움직인단 말이지. 모더나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솔직히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뭐 확진자 증가하는데 야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네. 좀 미국에서 뉴욕이나 LA에서 뭐 코로나 지금 영향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없거든. 예, 뭐 유럽도 그래도 그렇고 예. 하고 한마디 하니까 주가 움직인다 이거지. 네. 전혀 반응 안 하는 것보다는 바이든 기분은 나쁘지 않겠어. 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되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대부분 다 그냥 코로나는 그냥 이제 해제 이렇게 이제 중국만 가는 거. 좀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중국만 보니까 너무 좀 한중일이라니까. 한중일. 네. 한중일이에요. 네? 한중일이야 한중일. 중국은 뭐야? 계속 계속 제로 코로나. 폐쇄고. 예. 일본 이제 나라 자기 죽기 네. 전까지 갔다가 죽겠으니까 나라면 좀 열고. 예. 한국도 지금 뭐 사실 이제 그 여행의 자유를 아직도 조금 제약하고 있잖아요. 네. 네. 갔다 오면 검사 받아야 된다. 사실 그런 나도 지난번에 갔다 와서 검사 받으러 갔거든. 네. 야 그런 두려움이 들어. 혹시 아, 걸리면 혹시 걸려. 안 그래도 놀다 왔는데 7일을 더 놀아야 되나? 그러니까 정프로 얼굴이 확 오더라고. 나뭐 형님 맛있지 이러면 그 두려운 거야. 아, 근데 그럴 수 문자가 있죠. 딱 왔어. 음성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런 게 사실 음으로 양으로 작용이 되죠. 작용되지. 네. 특히 현지에서 백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영국에서 딱 저 검사 받았는데 양성 나왔잖아. 영국의 그 살인적인 와 지금 호텔비 엄청 비쌀 거 아니야 지금 여왕 그것 때문에 영국에 내가 호텔이 일주일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갑니까? 못 가요. 직장인들은 네네네. 그랬다 꽂을 때 날아간다고. 꽂을 때가 또 언제적 단어예요. 소총 수입하는 거 안 해봤어? 소총 수입이라 그래 그걸. 아 그렇죠, 이제 닦는 거. 기름 쳐가지고 네. 꽂을 때. 네.
하여튼 이제 점점 한중일 이 세 나라도 이제 서서히 좀 분위기 바뀌겠죠. 우리도 중국만 바뀌고.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 제외하고는 그래도 이제 일본도 10월부터는 뭐 이제 여행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나는 이제 너무 내피셜이긴 한데 한중일이 저렇게 하는 거는 이런 전염병이 다 나라님 탓이다라는 그런 정서가 있다니까. 아. 옛날부터 역병이 돌면 나라님이 부덕해서 부덕의 소치로. 그게 다 유교권 나라의 특징이야. 그래서 대신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렇지. 거. 그것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많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서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땐 그래. 확진자 나오면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잘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이 지도자 입장에서 야, 그렇지. 나한테 이거 들어오겠구나 해갖고 그 시진핑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니까. 특히 자기가 이제 나라님을 지금 종신으로 해야 되는 그 국면에서 뭐 전염병 창궐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잘 왕이란 말이야 왕.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하신다는 거죠.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이제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쓰는 나라는 지금 없을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날 좋은데도. 다 쓰고 다니죠. 아유.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어제는 사실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삼성전자 좀 제외하고. 근데 오늘은 뭐 삼성전자도 좋지만 개별 기업까지 다 오르면서 현재 코스피도 1%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도 1.4%로 상승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오전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흐름은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밸류콜 나왔는데 밸류콜에 반응하네 하이닉스. 그렇습니까? 한 500 올라갔어요? 야 밸류콜 반응해. 300 올라갔네. 예. 이 정도는 저는 뭐 충분히. 정부 장 움직인다. 지금 환율도 한번 움직이더니. 자, 좋은 리포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보고서는 요즘에 그 건설사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 PF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거 아니야?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증권의 서현정 애널리스트가 일단 뭐 너무 그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미분양이 증가하고 지금 자금 조달 여건 동안 굉장히 좀 안 좋죠. 사실 뭐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건설사 시공사 부담이 좀 증가되는 건 사실이라고 좀 합니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는 이제 우려는 좀 이른 것 같고 현재 분양 시장은 좀 비우호적이고요. 작년에 18,000세대에 불과했던 미분양 세대 수가 현재 3만 세대까지 늘어났고 6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악성 재고라고 불리는 준공 후의 미분양도 월별로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보다는 대구와 경북이 좀 이런 미분양 증가폭이 굉장히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미분양 쪽에 대한 우려감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1순위 청약 경쟁률도 전국 기준으로 전년도에 연평균 19대 1이었는데 지금 9.3대 1까지 좀 청약 경쟁률까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 주가에는 당연히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형 건설사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 대출 보증 잔액 규모가 2분기 말에 지금 한 4.3조 원 정도 되는데 일단 금융위기 때가 12.4조 정도 됐었대요. 그래서 그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낮고 현금성 자산이 8.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게 뭐 시스템 리스크로 불거지기에는 좀 체력이 좀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과거에는 연대 보증을 서가지고 이게 만약 실패하면은 시공사가 부담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책임 준공 형태로 지금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 준공은 준공만 하면 채무 인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는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PF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너무 우려하는 것보다는 대형 건설사는 어쨌든 뭐 또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엔 분양이 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분양 위축이 좀 이게 되고 있다는 게 좀 건설사들의 좀 리스크 요인 아니냐. 그러니까 PF보다는 분양을 좀 보면서 좀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희한해. 뭐요? 부동산 분양인 이런 거 있잖아. 네. 경기가 용산 저기 있잖아. 용산 예. 저기 네. 저 정비창. 네. 거기 막 100층짜리 집. 예.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때부터 빠져. 희한하더라고. 지금 거의 구체화되고 있어요. 거기 막 플랜 나오고 막 난리잖아. 그래요. 희한해.
그때도 그랬거든. 한강 르네상스. 아, 그랬어요? 희한해 거기. 거기 뭐가 마스터업해서 100층짜리 짓는다고 막 계획 나오면 부동산이 그래가지고 그게 사업 추진이 안 돼. 사업지. 희한해. 그 정도예요? 네? 요즘 세종시도 난리라던데. 세종시 엄청 빠졌죠. 네, 많이 세종, 빠졌다고. 동탄 뭐 예. 이런 지금 그런 데에서 엄청 빠졌지. 네, 뭐 하여튼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들이네요. 엄청 네, 올랐으니까 지금. 뭐. 네, 많이 올랐지 많이.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의 양희루 홍준혁 연구원이 쓰신 자료인데 뭐 지주회사 내용이긴 하지만 그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세액공제 방식에 따른 수혜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방식에 대한 좀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 IRA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 있는데 한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형 에너지 저장 장치, 흔히 뭐 ESS라고 하죠. 뭐 청정수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처음 들어갔대요. 이쪽은.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도 세액공제를 다시 복원을 시켜버렸고 탄소 포집도 여기에 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임금 및 견습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를 세액공제를 5배 차이가 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납세자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납세자가 뭐 계약자 또는 합청업체가 고용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정한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된대요. 이 조건을 맞춰야 되고 또 견습생이 이런 시설의 건설 변경 이런 것들을 일정 시간 그 비율 이상으로 수행을 또 해야 된대요. 네. 이런 조건들이 납득이 안 되면 세액공제를 이제 5배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충족하면 5배를 더 받는 거고. 그래서 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려면 좀 이게 까다롭다 보니까 좀 미국 국세청이 지침이 발행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을 빨리 하면 요거를 또 그 세액공제를 좀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네 번째가 이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라 이거죠. 미국 부품 요구사항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한 4-5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청정수소라든가 탄소 포집, 해상 풍력,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이제 과거에는 세액 공제를 못 받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좀 커지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좋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또 지주사들도 일부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삼성증권 들어가셔가지고 보고서 내용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는 요 정도, 네,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두 개만 더 해주세요. 내일부터는. 네. 왜요? 아니 왜냐면 늦게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같으니까 그럼 안 되지. 아, 우리 여기사님이 아유 준비하시기 바빠요. 우리 여기사님도.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나온 것만 이제 소개하려다 그런가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좀 이제 의미 있는 것만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많을 때도 있고 네, 좀 다 적을 못할 때도 있고. 예. 아, 나는 왠지 좀 한두 개 더 듣고 싶을 때 딱 끝나는 것 같아. 그런 아쉬움이 좋은 겁니다. 그래? 약간 좀 뭔가 좀 아쉽다 싶을 때 그때 끊어야지. 이것저것 다 하고 막 늘어지고 이러면 근데 사실 이제 기업이나 산업이 이게 디테일한 것들은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건 또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소개가 돼버리면 또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런 건 또 제가 좀 배제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 심혈을 기울여 또 이렇게 걸러오시는 거기 때문에 자, 하여튼 여기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5% 가까이 그리고 코스피도 1%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사지 마. 사실 하이닉스. 얼마야 지금? 9,500원, 400원 올랐다. 9,500원. 400원. 아, 사지 마. 자, 하이닉스는 제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증시 개장 상황 짚어봤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엔 출근길 페이지 2, 점심엔 매불쇼, 오후 녹음들까지 꽉 짜여진 정프로의 바쁜 하루. 정프로님, 오늘 무슨 향이에요? 냄새 정말 좋아요. 어젠 컬럼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 체프. 바쁜 하루에 찍는 향기로운 쉼표.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 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운주커피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하루. 네. 네, 오늘도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준비된 내용은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 영상들 가운데 지난 주말에 올라갔던 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요즘 뭐 권순우의 압권이 최고도만 압권이더만. 압권이죠. 올리면 뭐 그냥. 네. 권 팀장님 역시. 야, 근데 좀 딱 오라 그랬는데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좀 미안하고 그럴 텐데 후배라서 네, 또 잘 되니까. 기분이 좋죠. 네. 근데 워낙 뭐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주말에 업로드된 여러 콘텐츠도 혹시 놓치신 거 있으시면 한 번씩 네. 좀 봐주시고요. 1%에 보시면 김시덕 박사 요즘 하드캐리 정프로 열심히 하네요. 김시덕 기차 박사님. 창가에서. 근데 네. 그 기차 창까지 말 안 하면 모르겠더라. 솔직히. 뒤에 배경이 예, 그걸 누가 기차? 매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그건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옛날 통일호 느낌. 전혀 안 나더라. 그럼 세트를 마련을 해요 그러면. 뭐 신경 쓰기 썼는데 네. 기차란 생각은 솔직히 안 되더라. 네, 우리 김시덕 박사와 함께 전국을 유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김시덕 박사님 또 녹화가 좀 있으신데 네. 제가 또 잘 재밌는 얘기 한번 제가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